어, 원고적격 인정사례, 부정사례 다 읽어보셨죠? 그죠? 자, 주로 여기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인근 주민에 대해서 원고적격 인정한 사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베이스가 됐던 그림이 연탄공장 사건이죠. 그죠? 연탄공장 설치허가. 그죠? 원고적격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 비슷한 것들,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 많이 주는, 뭐,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 판례가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 이거 뭐 방사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 다 근거법 관련법 찾아보면 주민들 사익 보호해줘요. 심해 아주 크기 때문에. 근데 인근 주민 사건에서요, 판례가 제일 많은 거는 환경 관련된 거에서 침해를 받아 소송하려면요, 이 환경 관련된 거는 이 대규모 사업이겠죠, 주로. 이 허가, 특허가 나가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도록 돼 있어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 그 환경평가, 영향평가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요. 그 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환경 침해에 대해서 원고적격 인정을 받으려면은 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은 환경상 영향을 받으니까 그 내의 주민일 거 아니야. 원고적격 인정이 돼요. 근데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살고 있다는 건 환경상 침해를 안 받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닌 거야. 원고적격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판례는 한 읽어봐서 알겠지만 8, 9개 있죠. 많아요. 새만금 사건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다 영향평가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는 쉽죠. 내의 주민이냐 밖의 주민이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밖의 주민이라도 예외적으로요, 나도 환경상 침해 받았다 스스로 피해 입증하면요, 그럼 원고적격 인정돼요. 자, 이런 것도 인근 주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 그럼 뭐 건축, 준축, 개축 이런 거 다 제한받거든. 침해죠, 그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렇게 하면 원고적격이 있거든요.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학술 연구자 이러면 원고적격 없어요. 거기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축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일반 국민 이렇게 하면 또 없다고. 거기에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야. 뭐 요런 것도 있어요. 도로가 폐지됐어요. 이것도 똑같아. 일반 국민 이렇게 하면 원고적격 없어. 뭐 도로니까는 국민이면 쓸 수는 있겠지만, 아니 부산에 있는 도로 폐지된 거를 막 서울시민이 말이 안 되죠. 뭐 다닐 일도 거의 없는데, 그죠? 인접 주민, 바로 옆에 사는 주민만 소송할 수 있어요. 맨날 이 길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페이데스가 못 다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인근 주민에 대해서 원고적격 인정한 사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쟁 관계는요, 특허업자들이 소송할 수 있어요. 특허라는 개념 자체가 권리 설정이잖아. 근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특허업자는요 권리를 설정받았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있고 원고 적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자야.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이중 특허가 발생하면은 기존 특허업자 이겨요.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쟁 관계에서 기존 특허업자, 신규 특허업자의 원고 적격 인정이죠. 이거는 이 편에서도 배웠어요. 문제는 뭐예요? 허가업자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허가라는 개념 자체가 자유회복이야. 내가 뭐 운전면허 받아서 운전하고 다닌다고 나 다른 사람 운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운전 못하게 하면 나는 뭐 도로 막 편하게 쓰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음식점 간다고 옆집에 음식점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옷가게 한다고 다른 사람 옷가게 못하게 할 수 있어? 음식점 옷가게 막 모여있죠? 병원, 약국 뭐 이런 허가제들. 다른 사람이 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도 자유고 나도 자유야. 영주적 부정이라고. 그러면 이 편에서 특허 사례들 배웠죠? 특허 사례 이 편에 배웠잖아. 뭐 광업이라든지 도로나 하천 점용 뭐 허가 말이 허가지 뭐 특허죠 이거. 그죠? 뭐 이런 거라든지 무슨 운행업은 주로 특허잖아요. 버스 운행업. 소규모 영리 사업이 아니죠. 내일부터 버스 운행업 좀 해볼까? 버스 한 뭐 50대 구매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지. 버스 운행업, 뭐 자동차 운행사업, 화물 자동차 운행사업 이런 운행사업들 주로 특허예요. 특허. 그러니까 이 편에 있는 특허 사례들은 이런 경쟁 관계에서 기존에 특허 받은 사람이 기득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라는 게 인정이 돼요. 소송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안 적어도요. 이 편 특허 사례에서 특허 사례에 나열된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 원고 적격이 있다. 시험에 나왔던 특허 사례들 이런 것들이에요. 도로 하천 점용호가 무슨 선박 운행업, 운행업, 버스 운행업 뭐 이런 거. 광업. 집에 배는 한두 척씩 다 있죠. 허가 아니란 말이지. 이 특허야. 근데 이제 이건 이 편에서도 배웠고요. 또 복습해보는 게 허가는 원고 적격이 없어요. 그죠? 걔도 자유 나도 자유인데 뭔 소송을 해. 경쟁관계에서 서로 자유인데. 그죠? 근데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있는 것들이 있었어. 어떤 경우? 허가 서로 자유지만 그대로 냅두면 과당 경쟁 때문에 사회 경제 질서가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거리 제한을 더 가지고 특정 업체만 미리 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가장 흔한 게 뭐였어요? 담배 소음이요. 기억 안 나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주류 제조 면허야. 그러니까 뭐 분녀업도 있고요. 현행법은 아니지만 과거 판례, 주유소도 있고요. 약종상 영업법 5개. 허가지만 원고 적격이 있는 사례. 시험 아주 자주 나오죠. 주류 제조 면허는 특허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죠. 허가지만 법률상 이익이 있다지. 담배 소매업은 허가제로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OX. 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야. 원고 적격을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 반대되는 게 뭐예요? 단순 반사적 이익인 거죠. 자,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 사례들 쭉 한번 정리해봤고, 이 외에도 좀 더 있어요. 그죠? 이게 한 80% 되는 거 더 있어요. 사례는 자주 반복적으로 봐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거 있죠. 처음성 있던지 없던지, 재량이든지 기속이든지, 원고 적격 인정이든지 부정이든지, 둘 중에 이제 사례가 많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먼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야. 둘 다 하려고 그러면 인정, 부정 다 외우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사례 명확하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풀고 이러면서 부정 사례도 같이 좀 외우고 이제. 재량이 기속행위면 재량의 사례도 딱 정리하고. 그죠? 거기 없으면 기속이겠지 뭐.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피고적격으로 넘어갈게요. 피고적격은 피고적격 막 넘기다 보면은 동그라미 3번 피고 경정 위에 보면은 박스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 피고 경정 위에 보면은 박스가 있어요. 피고적격 동그라미 3번 피고 경정 위에 있는 박스. 자, 피고 적격은요, 그 박스에서요, 90% 이상 출제돼요.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박스 반복적으로 잘 봐야 돼. 자, 원칙은 딱 나와 있어. 누가 피고예요? 처분한 행정청이 피고죠. 줄여서 뭐 처분청이죠, 저는. 그죠? 뭐 감독청이 피고이다, OX. X야. 뭐 그런 건 뭐 완전 쉬운 지문이고. 취매적인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예요. 근데 우리나라 행정청은요, 원칙적으로 독임제 형식이에요. 17부잖아요. 그 부의 장이 뭐예요? 장관이죠. 한 명이 여러 명이야. 장관 한 명이죠. 독임제예요. 독임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독임제. 근데 예외적으로 합의제인 경우도 있어. 위원회로 끝나는 게 주로 합의제야.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 표시하는 거야.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무슨 위원회. 자,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예요.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예요. 예컨대 금융감독위원회가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자체가 그냥 피고야. 그러니까 위원장이다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누가 피고 뭐예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러면 틀린단 말이야. 감사원이 했다. 그럼 감사원이야 피고가. 감사원장 이러면 틀린다고. 장이 아니에요. 그냥 위원회 자체가 피고지.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요, 개별법에서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별도로 정해놨어.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죠. 자, 합의제행정청이 하면 피고 누구다? 그냥 그 합의제행정청 그 위원회 그 자체. 근데 예외가 뭐다? 중앙노동위원회. 얘는 어떻다? 위원장이 피고예요. 위원장이. 자, 근데 거기 예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위임, 뭐, 내부위임,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자, 위임이라는 거는 자기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야.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발생한 거야. 얘가 피고냐, 얘가 피고, 이런 의문이 발생한 거야. 얘야 이런 의문이 발생한 거야. 그 위임 대리는 자기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요. 위임은 일만 시킨 게 아니라 권한도 넘겨줬어요, 이미. 근데 대리는 일만 시켰지 권한 이전은 없어요.
권한이라는 게 물론 뭐 좋은 거지만 권한의 한 면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도 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고를 습관화시켜야 돼. 보고하면 자기 책임 아니죠. 아니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왜 보고를 해요?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거죠. 책임져야지, 권한자. 명칭을 한번 위임 받아서 받을 숫자. 위임청. 대리는 대리청. 비대리청. 누가 피고예요? 위임은? 권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위임청이에요? 수임청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수강시험을 대리시켰어. 내 이름으로 대리시켰어. 그러면 수강은 제가 해요? 친구가 해요? 걔가 대리만 했지 수강시험 내 이름으로 했으면 내가 가서 수업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신 하기만 했어요. 권한은 여전히 얘한테 있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위임청 아니야. 수임청이 피고야. 대리청 아니야. 피대리청이 피고야. 그죠? 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위임이란 말 말고 내부위임이란 말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보통 위임이라고 하면 상급기관에 하급기관한테 하는 거거든. 내부위임은 한 기간 내에서 권한 이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한 기간 내에서. 예컨대 이런 거야. 시장이요. 매주 월요일마다 다른 도시에 가서 교육을 받아. 6개월 동안. 그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이 없겠죠. 근데 시장이 그날그날 해야 될 결제들이 있거든. 뭐 당직, 출장, 시간외 근무, 수당 뭐 이런 거 맨날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근데 월요일 없잖아요. 그래서 부시장이 대신 결제해줘. 시장 도장으로. 봐봐. 이게 시장 결제란이야. 그럼 뭐 도장 찍혀야 돼요? 시장 도장 찍혀야지. 근데 시장이 지금 찍을 수가 없잖아. 어디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시장이 대신 시장 도장 찍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정결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내부에. 위임이란 말을 쓰니까 명칭은 똑같아. 수임청. 위임청.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누구 명의로 표시를 해요? 얘 명의로 표시해요? 얘 명의로 표시해요? 부시장이 지도장 찍어요? 그래서 내보내? 시장 결제를 하니까 누구 도장 찍어? 시장 도장 찍어서 표시되죠? 위임청 명의로 표시돼요. 그게 맞는 거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출금하러 가가지고 친구 이름 적어서 내면 돈 줘야 안 줘요? 아니 자기 신분증 자기 이름 적어서 사인해서 내야지. 돈 주는 거지. 자기 도장 찍어서 해야지. 시장 결제라는데가 뭐 부시장 지도장 찍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시장 결제는 부시장 도장 찍혀 있어봤자 아무 효력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대신 결제만 하는 거지 얘 명의로 도장 찍고 외부 표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위임청이 피고예요. 근데요, 예외적으로 수임청이 맛이 갔는지 지도장을 찍어서 외부에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처분을 받는 국민이 딱 보니까 결제 표시권자가 부시장이야. 그럼 지가 책임져야 돼. 자기 책임져야 돼. 그리고 이거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 효력도 없지. 갑돌이가 출금해달라고 낸 거에다 을술이 도장 찍어서 내봐. 아무 효력도 없지.
자, 위임, 내부 위임, 대리.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권한 승계가 있었어. A라는 행정청이 피고였는데 얘 권한을 B라는 행정청으로 승계했어요. 지금 권한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어요? 승계 얘가 가지고 있죠? 피고도 바뀌는 거야, 이렇게. 피고 바뀌는 걸 그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 피고 경정이라고 해요. 어떨 때 바뀌어요? 기억번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거나 엉뚱한 사람 피고를 지정했거나, 그죠? 니은번에 소송이 바뀌어서 피고 덩달아 바뀌거나, 그죠? 디귿번에 아까 권한 승계 나와 있잖아요. 권한이 승계되니까는, 그죠? 피고 바뀌는 거죠. 피고 바뀌는 거 뭐라고 한다? 경정이라고 해요. 피고 경정. 근데 이건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피고 경정은 신청으로 되는 거지 법원 직권으로 못 바꿔. 법원이 마음대로 야 너 얘랑 소송하지 말고 쟤랑 해. 말이 안 되죠. 갑돌이가 을순이랑 소송하려고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이 말자랑 하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원고의 신청에서 바뀔 수 있는 거지, 법원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됐어요? 다시 박스 봐봐요. 자, 그 다음 행정기관이 폐지됐어요. 행정청이 없어졌어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기타. 대통령, 중앙선관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5개 묶어봐요. 기타에서 1번부터 5번까지 5개 묶어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처분청이 원래 피고잖아. 근데 처분청이 헌법상 기관장이야. 행정부, 대통령, 그죠? 국회의장, 법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헌재소장,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 선출직도 있고, 뭐 시험 봐서 하는, 선관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재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원래 얘들이 했으면 얘들이 책임을 져야 돼. 피고여야 돼. 근데 얘들은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피고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이 하면요, 소속 장관이 피고예요. 나머지 4개는 무슨 총장, 처장, 대법원장이 하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이 하면 국회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따로 있어. 총장처. 얘들은 좀 그래도 밑에 4개는 여기 좀 편하죠. 무슨 총장, 무슨 처장. 이 부서에. 총처 바꿔서 내면 어떻게 하면 절대 그럴 일, 절대는 빼자. 멘탈이 제정신이면 그럴 주제에 있을 수 없어요. 대통령이 하면 누가 피고다? 소속 장관. 나머지는 각 기관의 처장이나 총장이. 자, 대통령이 처분청일 때는 대통령이 피고다. OX 소속 장관이. 자, 근데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대통령의 처분은요, 행정심판도 안 받아줘요. 행정심판도 안 받아줘. 소송은 받아주긴 하지만 대통령을 피고로 하지는 않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처분한 걸 행정부의 심판 청구해서 이길 확률이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죠? 자, 기타에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 징계의 경우 누가 피고냐?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한 지방의회가 피고예요. 이거 논점이 2개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해서 피고를 따진다는 건 지방의회 의원 징계가 처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피고 적격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처분성 있다 없다? 있다. 피고 누구다? 단체장이죠? 지방의회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국회의원 징계는 피고 누구예요? 국회의원 징계는 소송 자체가 안 돼. 통치행위야. 정치적 행위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징계는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처분성도 없고요. 피고도 당연히 없지. 그건 정치적 행위야. 지방의회 의원 징계랑 달라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 조례가 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럼 만든 지방의회가 피고일까? 공포한 단체장이 피고일까? 단체장이 피고예요. 조례는 원래 소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조례가 소외 대상이라는 건 이 조례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법규니까 가능한 거지. 그냥 법 종류들은 소외 대상이 아니에요. 뭐 얘기 안 해도 처분법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에 관한 조례는요, 교육감이 공포하거든요.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 피고예요. 일반 조례는 단체장이 공포하니까 단체장이 피고고.
됐습니까? 자, 이제 한가로 4번 소송 참가 하단에 있는 그림만 좀 볼게요. 소송 참가. 요거 배우고 이제 끝날 건데. 자, 원고가 국민이잖아요? 피고가 행정청이고. 그죠? 국민인 원고 말고 다른 국민이 참가할 수 있어. 그걸 제3자의 소송 참가라고 해요. 피고는 행정청이잖아요. 피고는 행정청 말고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할 수 있어. 그걸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라고. 유형 두 개죠? 그죠? 자, 소송 참가라는 그림 밑에 쓰세요. 의무적 참가요, 우리나라는. 필요적 참가다 이렇게 하면 틀려. 무조건 참가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이에요. 자, 원고인 국민 외에 다른 국민이 소송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소송적이라는 건 공동소송적이라는 건 피참가인, 자기가 참가인이잖아. 자기 아닌 사람에게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림 떠올려봐. 인근 주민이 소송 제기했어요? 그죠? 원고야. 허가를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 제기했어요. 그죠? 인근 주민이 승소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연탄공장 허가 날아가면 연탄공장이 피해보죠? 연탄공장이 참가인이야. 그럼 연탄공장은 인근 주민이 승소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청이 승소해서 자기 허가 유지됐으면 좋겠어? 행정청 승소하게끔 인근 주민한테 막 이거 저촉되는 행위 하면서 참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소송적이라는 의미야.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참가한다라는. 근데요,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 봐봐요. 그냥 보조 참가죠. 공동소송죄라는 말은 없죠. 얘는 피참가인에게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참가하지 못해요. 다른 행정청이 행정청은 공익상 존재하잖아. 그죠? 제3자는 어떻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고,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어떻다? 그냥 보조 참가고. 참가 어떻게 우측에? 신청, 참가하겠습니다. 신청. 또는 뭐예요? 직권이죠. 법원이 직권으로 참가시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피고 경정은 직권으로 돼요, 안 돼요? 그건 신청으로만. 그죠? 이송은. 법원에서 다른 법원 소송 이송은. 신청, 직권 다 되지. 이런 것도 헷갈리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소송 참가는 신청, 직권 다 돼요. 자, 이때 당사자 의견 당연히 들어야겠죠? 원고 피고 의견이 뭔지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죠? 들어야 한다. 기속이에요. 들어야 한다. 자, 그리고 법원의 참가 결정에 의해서 판결이에요? 결정이에요? 법원 재판이 두 개야. 판결이 있고 결정이. 판결 나면 끝나요. 참가는 끝나요? 아니면 참가해서 진행돼요? 진행 도중에 하는 거 결정이야. 피고 경정도 결정으로 해. 피고 바꿔서 계속 할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에 하는 재판을 뭐라고 한다? 결정, 판결이라고 하네. 참가할지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참가한다는 틀려. 참가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죠? 됐어요? 다 배웠어요. 지금 우리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원고, 피고, 당사자와 준하는 지위를 가진 걸 뭐라고 해? 참가인. 참가인은 원고 외에 다른 국민, 피고는 행정청 외에 다른 행정청. 그죠? 그러니까 원고, 피고, 참가인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 요건부터 해서 쭉 끝까지 배우면 되겠죠. 그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